투자이민이 내가 뭐 진짜 10몇 억을 써야 영주권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 80만 달러는 투자하는 원금이기 때문에 유치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이자까지 붙여서 이제 상환을 받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실 적에는 지금 하나로 따지면 한 1억 2, 3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요건이 그래서 영주권자는 되셔야 돼요. 꼭 처음부터 미국 변호사랑 같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왜냐면 이민법상 거주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또 요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민법상 거주자는 180일 이상을 거주를 하면 영구히 거주를 한다고 쳐줘요.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183일이에요. 이게 똑같은 법률 이름이라고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개념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랑 꼭 같이 끼셔가지고 일단은 영주권자는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미국 그 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기본 요건이고, 만약에 내가 미국 영주권자다,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시민권자라서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에 영원히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럼 시민권자가 됐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 영원히 살면서 미국 부동산 투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이제 변호사랑 붙어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미국은 연방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주마다, 타운마다, 도시마다 세금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룰스 앤 레귤레이션은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미국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버겐 카운티에서도 또 타운이 나뉘는데, 그 타운에서 만약에 이 집을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 될 걸로 지정을 했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스펙션이 또 따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혼자서는 도저히 하실 수가 없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영주권자는 되어라. 그 다음에 전문 변호사랑 붙어가지고 룰즈 앤 레귤레이션 반드시 그걸 파악을 하고 있으셔라.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반드시 실사는 한 번 정도 해보시라. 이게 또 말로만 들었는데 막상 가봤는데 이게 약간 언덕배기에 있다든지 그 기울기가 조금 다르다든지 뭐 본인이 느끼시는 그런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사를 반드시 하셔라. 네 번째로는, 이거는 결국 다 이게 아우르는 말인데, 반드시 좋은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미국에서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한국 같으면은 그냥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냥 매물 계약서 사인해가지고 돈 주면 끝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겠죠. 매도인 변호사가 있어요. 매수인 변호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추적하는 에이전시가 따로 타이틀 컴퍼니라고 따로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은행 대출 담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말을 하는 리얼터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7 사람 이상이 파티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만약에 한국에서처럼 공인중개사만 믿고 그냥 간략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은요, 매도 자체는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로펌에서도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증빙 자료가 너무 적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방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예를 하나 들어서 타이틀 컴퍼니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 왜 믿을 만한 그 파트너랑 꼭 같이 하라고 하시냐면, 한국에는 없는 법률적 개념이라서 소유권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근데 미국도 타이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소유권과 유사한 그 개념이 위로 끝까지 올라가요. 제한이 없어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미네소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었는데 대출을 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사서 갚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짜리 뭐 론인데 거의 다 갚았어요. 한 8년인가 왔는데, 타이틀 컴퍼니가 위로 50년인가 100년까지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추적을 했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했는데 120년인가 올라갔을 적에 사실 타이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미 여기에 다 들인 시간과 돈과 노력과 내가 이거를 소유권이 날아가는데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을 받는다고 한들 나는 당장 이 집을 비워줘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그 다음에 타이틀 컴퍼니, 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한국과 좀 달라요. 딱 정형화되어 있는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대출 담당자랑 얘기를 어느 정도 네고시에이션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금리도 더 내려갈 수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협상을 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 없는 개념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개념을 계약을 하기 전에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사실 만나는 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개인이 매매는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매매를 하기엔 사실 거의 불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주시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법률적인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누가 누구에게 돈 빌려줬으면 끝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차용증을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이제 항변을 하려고 해도 강력하게 저희가 사실 방어권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미국은 그 계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매매는 이루어져요. 매매는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법적인 이슈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런 이슈가 생겼을 적에 거의 이게 정상적인 그 법원 보고를 받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도 당연히 이제 미국 영주권 이제 취득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나는 이제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이제 식견과 이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전문직 이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NIW 를 이제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돈은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백은 없다. 그런데 돈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이민이 내가 뭐 진짜 십몇 억을 써야 영주권 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 80만 달러는 투자하는 원금이기 때문에 유치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이자까지 붙여서 이제 상환을 받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실 적에는 지금 하나로 따지면 한 1억 2, 3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1억 2, 3천을 내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 한 8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가 되는 돈을 유치만 해놓을 수가 있으면은 진짜 백 없는 직장인도 영주권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세요.